일단 첫 번째, 뉴비가 어려운 이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뉴비 때 뭐가 어려웠지? 약간 용어 같은 거나 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뭐부터 해야 되지? 그리고 뭐 길 찾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사실 지금 뉴비들은 와서 공짜로 주는 아이템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벅차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검은 사막에 모험가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모험가 가이드에 그 모험가 가이드 여기에 보시면은 시즌 서버부터 해가지고 진짜 엄청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는 해요. 잘 나와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유물 광명석이 뭐지?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잖아 좀. 아 그래서 이게 뭔데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 지식들만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이템이 많죠. 아이템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제가 핵심 용어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요, 일단은 캐릭터 생성부터 가문명 퀘스트 캐릭터 선택, 이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시즌 서버가 도대체 뭔데, 일반 서버랑 뭐가 다른데, 그냥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상마가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환상마가 뭔지, 이 이벤트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환상마 진짜 안 하면 손해라서 제가 3번에 넣어놨고, 네, 장비 액세서리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벤트랑 강화 종류, 이것도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강화할 때마다 손이 발발 떨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술 특화나 전승 각성 콤보 만드는 거, 기술 특화가 이렇게 해놨고, 펄충전, 최소한의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 놈의 기운작, 지식작, 물약작, 요정작, 지도작, 보물작, 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네, 그 외에도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즐겨볼 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캐릭터 생성은 이제 가문명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 생각보다 틀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 가문명이랑 캐릭명이 다른데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인게임에서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들에 대한 각각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모두 대표하는 나의 진짜 아이디가 가문명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못 만들면은 가문명 변경이 거의 5만원 돈 해요. 그래서 일요이니까 진짜 본인을 대표할 만한 이름을 이제 가문명으로 설정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 캐릭터명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할인 중이에요. 할인 중이어서 바꾸실 거면 충전하셔가지고 이제 바꾸셔도 되고, 아예 지금 방금 좀 전에 만들었다 그럼 다시 그냥 계정을 만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고, 그래서 가문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봐봐, 가문명 중요합니다. 네, 가문명이 본인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퀘스트. 이제 처음에 캐릭을 만들자마자 이거 선택을 하라고 나오죠. 고대인의 석시, 그 다음에 설산, 아침의 나라, 이렇게 3개 선택하라고 나오죠. 아예 첫 캐릭터 생성이시면 고대인의 석시를 많이들 추천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고대인의 석시를 시작을 하셔야 다른 이제 퀘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마그누스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마그누스는 쉽게 말하면 포탈이에요, 포탈. 원래 검은 사막은 맵이 굉장히 넓은데 포탈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포탈이 없었다가 이제 아침의 나라라는 컨텐츠가 생기기도 했고, 아침의 나라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배가 없으면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라 색깔로 맵에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10년의 우물. 맵이 굉장히 크죠. 이 우물이라는 곳에 가서 마을마다 우물이 있는데 들어가시면은 이제 마그누스라는 포탈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화 알죠, 만화. 그 만화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물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거는 마그누스를 안 깨신 거 아닌가? 그리고 부캐릭 하나 더 만들어서 메인캐 또 선택해서 다 깨야 되는 거 아니고요. 본 캐릭으로 본인 캐릭터 한 개로 쭉 다 밀면 돼요.
시즌 캐면 시즌 만약에 내가 한 캐릭을 다 밀었다, 일반 서버에서든 언젠가 한 번 더 밀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을 시작할 때 유튜브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즌을 시작할 때 이제 간소화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복귀 유저분들 시즌이 이번에 처음이다, 오랜만에 왔다 하시는 분들은 고대인의 석시 시작해서 벨리아 이제 쭉 밀다 보면 벨리아 마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레벨이 한 11에서 15 사이일 거예요. 이때 이제 알루스틴 친구를 만나는데 이때 주의할 거, 간소화를 선택을 하셔야 퀘스트를 쭉 다 안 미루셔도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이 첫 캐릭터 생성이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소화는 없어요. 간소화는 없고,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번에 한번 쭉 밀어 놓으셨으면은 다음 시즌이 돌아왔을 때 간소화 퀘스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소화 퀘스트 안 떠요. 참고하시면 돼요. 네, 한 번은 쭉 다 미셔야 돼요. 한 번은 메디아까지는. 그래야 마그누스도 진행 가능하고, 마그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이제 최초 1회는 메디아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여기 O 눌러보시면 이제 메인 퀘스트를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발렌시아를 나는 1 밀었는데 왜 안 밀렸지? 발렌시아만 남았죠. 근데 지금 완료한 의뢰 보시기를 하면 이렇게 쭉 있어요. 퀘스트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제가 다 완료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침의 나라 미셨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의 나라 미셨으면은 간소화가 될 수도 있는 게, 최근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침의 나라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아그누스 이용도 못하고 뭐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까지 안내를 드렸고, 세 번째로 캐릭터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검은 사막에는 마법, 근거리, 원거리 등 총 26개의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무기나 공격 스타일, 속도감, 타격감, 성별 등을 보고 고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들도 사실은 완전 최신 버전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모험가 가이드에 보시면 클래스 가이드라고 있어요. 모험가 가이드에 클래스 가이드 들어가시면 캐릭터들의 성능이나 무기, 그 다음에 전승이나 각성 형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리어라는 캐릭터는 전승일 때 장검을 쓴다, 각성일 때 대검을 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대검 남자 캐릭 하고 싶어 이러시면은 워리어 각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에 제일 많이 즐기는 우사랑 매구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우사랑 매구는 2에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각성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많이 참고하시면 되고, 영상 같은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캐릭터를 고르시면 돼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어떤 캐릭이 쉽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미 키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나랑 안 맞아. 시즌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초시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즌 서버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나 너무 근데 학교 같아요? 너무 학교 같아 지금. 시즌 서버가 지금 증설이 됐죠. 초시계 그냥 눌러진다고 써지지 않아요. 일단은 시즌을 즐기고 마지막에 졸업을 할 때 초시계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초시계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는 화면이 뜰 거예요. 일단 시즌 서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버이며, 시즌 서버 전용 아이템, 투발라 장비나 이제 투발라 액세서리, 요런 것들로 캐릭터를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템을 만들어서 즐기실 수가 있는데, 단 시즌을 졸업하게 되면 해당 캐릭터가 일반 캐릭터로 전환이 돼서 다시 시즌 서버에 못 들어가고, 지금 유비 모험가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막 혼자 판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서버도, 일반 서버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발라 장비는 일반 서버에서 사용이 원래는 안 돼요. 시즌 투발라 장비는. 근데
쿠폰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거는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속정은. 일단은 그래가지고 시즌 서버 전용 아이템을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즌 서버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초시계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시계는 25레벨 이상 키운 시즌 캐릭터를 대충 보면 일반적으로 61렙까지는 키워요. 대체로 61렙까지는 성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인벤토리에 지금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F3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추천 상품, 은하 이벤트 상품에 530 전투 기술 경험치 주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5월 30일 기념해서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530원인데 이거를 53장을 사시면 돼요. 맞아요. 마음에 들면 초시계를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초시계를 왜 쓰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열심히 키웠어요. 61렙까지. 이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들어. 열심히 키웠어요. 열심히 키웠는데 키우고 나서 이제 이 캐릭을 계속 사용을 하셔도 돼요. 다른 캐릭을 키우는 게 귀찮으면 키우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세이지라는 친구를 키웠어요. 세이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초시계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시즌캐를 이제 초시계를 써서 쪼렙 있죠. 쪼렙 친구를 요렇게 다시 시즌캐로 바꿔주는 건데, 레벨업을 하는 과정이 원래는 좀 힘들잖아요. 530을 쓰고 막 쩔을 받기도 하고 직접 사냥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61렙까지 키우는데, 이렇게 초시계를 쓰면 61렙짜리 캐릭터, 즉 내가 초시계를 쓰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초시계를 써서 두 캐릭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같은 직업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25렙 이하여야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캐릭터 슬롯건이 지금 몇 개씩 있는지는 저는 뉴비 입장에서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저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캐릭을 만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두머리들 있죠. 저희가 시간대별로 우두머리를 잡으러 가잖아요. 이 시간에 맞춰서 우두머리가 등장하는 곳에 바로바로 가지 않으면은 이 우두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4시쯤에 카란다를 잡으러 내가 3시 한 40분부터 막 출발을 해서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매번 이거를 이제 카란다랑 크자카가 동시에 뜨는데 두 개 다 잡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그곳에서 이제 몬스터가 출현을 하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을 해당 우두머리가 뜨는 공간에다가 세워놓고 시간대가 되면 들어가가지고 캐릭터를 잡는 건데, 이때 캐릭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좋겠죠. 훨씬 좋겠죠. 파킹 캐릭터로 쓰셔도 되고, 이게 활용 용도가 많아요. 또 저희가 기운이라는 거를 게임 진행하다가 쓰는데, 기운이라는 거를 이제 캐릭터별로 저희가 최종 기운은 고정이에요. 최종 기운은 고정인데, 이제 캐릭터별로 기운을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많이 키우시는 이유가 우두머리, 그리고 기운 쓰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장비 강화 스택이 있는데, 이 스택을 캐릭터들한테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캐릭터를 많이 하시면 좋은 거, 캐릭터 가방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캐릭터들 가방을 이제 메인캐만 밀어도 저희가 가방 칸을 뭐 80개에서 90개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걸 이제 창고로도 쓸 수가 있어서, 저는 정리를 정말 못해가지고 더럽게 요렇게 해놨지만, 정리를 잘하신 분들을 보면 예, 종류별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좀 더러워서 민망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시계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시즌 때마다 캐릭터를 2개씩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10레벨은 아니어도 돼요. 25레벨 이하면 무조건 되고요.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때 투발라의 모든 아이템들이 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으로 다 옮겨지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동투발라를 다 띄웠어요. 나 동투발라 다 띄웠는데 초시계를 썼단 말이죠. 초시계를 썼으면 이 동투발라는 이 친구가 써야 돼요. 이 시즌 캐릭터가. 이 친구가 써야 돼서 얘는 그러면 벌거벗은 몸이 되겠죠. 네, 벌거벗은 몸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나루 장비나
이제 나르실란이라는 장비로 바꿔서 이제 그 채워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초식에 쓴 다음에 템들은 수동으로 창고로 옮긴 다음에 얘를 입혀줘야 돼요. 뉴 캐릭터에. 그리고 무기 교환권이라는 걸 줘서 무기 3종도 해당 직업군에 맞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요것도 무기에 대한 것도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르실란 장비가 악세 빼고 다 있다고 하네요. 네, 방어구랑 무기가 있대요. 악세는 저희가 그 시즌을 졸업하다 보면은 카포디아가 있어요. 카포디아 액세서리를 주는데, 그거 레벨업을 하다 보면은 Y를 눌렀을 때 카포디아 액세서리를 줘요. 그래서 그 장카포, 뭐 광카포 이런 거를 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그 액세서리 대신에 쓰셔도 됩니다. 메인캐 쭉 밀면은 쓸만한 액세를 주기도 합니다. 네, 메인캐에서도 많이 줘요. 부족한 액세 부위는 거래소에서 사시거나 파밍하다 보면은 또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사시거나, 만약에 이렇게 부족한 액세서리 어떤 부위다, 공방합이 몇이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때 돼서 이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랑 이제 고인물 분들이 그러면 그 정도면 이거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다 얻을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요렇게 휴지통에 버린 거 있으셔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고, 일단은 버리면 안 되는 템들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기 정리를 해주시네요. 복사해놨다가 나중에 천천히 보십시오. 자, 시즌 서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졸업을 하는 게 목표인데, 저랑 같이 이제 3주 동안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환상마인데 제가 직접 그렸어요. 네, 귀엽죠? 저딴 게 말이라뇨? 저희가 지금 나라에서 환상마를 주죠. 환상마. 아니, 환상마가 도대체 뭔데. 네, 저도 겨우 띄웠고요. 전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한 건데, 운이 좋아서 띄운 건데, 고인물분들 막 몇 시프트씩 해가지고 안 떠가지고 막 환장해가지고 이제 환상마를 환장마라고도 부르는데, 일단은 저희가 8세대 말이 이제 세대가 있어요. 1세대부터 8세대인데, 일단 8세대 말을 이제 돌고리 말목장이라는 곳에 가면은 얘를 이제 그 강화랑 비슷해요.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말을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이 성장을 시켰을 때 세 종류의 말로 나와요. 이제 재료를 넣어요. 재료를 넣고, 그렇지, 진화를 시키는 건데, 이제 아두아나트,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검은 사막이 워낙 이제 포탈도 없고 오랫동안 이제 맵이 넓었는데, 이제 그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날개가 달린 뉴비라면 필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취향 차이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환상마는 이제 저희가 요렇게 재료를 넣어서 하는 건데, 제가 잠깐 모험가 가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환상마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환상마 검색을 하면 이렇게 떠요. 꿈결 환상마 이런 게 있고, 당나귀, 말, 뭐 마차, 선박 있는데, 여기에 있었나? 코끼리도 있어요. 탈 것에 낙타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환상마 만들기 준마 각성하여 보시면 돌고리 말목장에 가시면은 준마 훈련이라고 있어요. 그쵸, 어려우실까봐 제가 요거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은 재료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획득 방법까지 정리가 돼 있는데, 요렇게 준마 훈련이라는 걸 시켜요. 기술, 기품, 체력이라고 있잖아요. 기술, 기품, 체력. 준마는 갖고 있으셔야 돼요. 준마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환상마 각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 준비물들은 각자 다 보시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돌고리 어물, 뭐 흉포한 야수의 내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아두아나트, 둠, 디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각각 이제 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돌고리 어물 보여드릴게요. 돌고리 어물 거래소에 팔아요. 잘 안 사져서 그렇지. 보면은 준마 훈련 기술 아두아나트라고 돼 있죠. 요런 템들이 지금 훈련도 1% 증가. 얘네 가지고 이제 100%를 채워야 되는데,
이 확률에 대해서는 맞아요. 근데 확률을 높여주는 거고, 만약에 이 아두아나트로 100%, 200%를 채웠어요. 그렇다고 아두가 무조건 뜨는 건 아니에요. 둠이 뜰 수도 있고 디네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해당 말에 대한 하위 재료를 많이 넣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80, 20, 21, 80, 10, 10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퍼센트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총 200%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두를 띄우고 싶어. 그러면은 100, 50,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만약에 이 디네 게 많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100, 뭐 80, 20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환상마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그 스트리머 분들이 환상마 트라이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고,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를 앞부분에 넣은 이유가 요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환상마 한 마리씩 다 공짜로 드리는 거 아시죠? 현재 접속 보상으로 지급 못하네요. 지급되는 VP코의 장난감 목마와 VP코의 뿔피리를 공작을 하면 환상마 3종 중에 암수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 혹은 꿈결 환상마 5번 시도 가능한 꿈을 부르는 향로 꾸러미를 공짜로 줘요. 맞아요. 환상마를 더 좋게 하려고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드리는데, 완전 내가 처음이다 그러시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으시면은 저는 아두 수컷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두 수컷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말에는 암수가 있는데 암컷이 보통 120억 정도 하고 수컷이 100억 정도 하다 보니까, 웃긴 게 이게 마시장에서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약간 선착순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암컷이 비싸다 보니까 암컷만 올라와요. 수컷은 안 올라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 암컷밖에 없어서 수컷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꿈결 환상마라는 거는 환상마, 아두, 둠, 디네 중에 하나랑 환상마 더해가지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꿈결 환상마를 만드는 건데, 암컷만 많고 수컷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수컷이 지금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기존에 수컷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암컷을 거래소에서 사시면 되고, 만약에 암컷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VP코 장난감 목마 뿔피리로 수컷을 받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암수 다 있다 그러면은 요 향로 꾸러미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디네 더하기 둠은 안 돼요. 아두 더하기 둠도 안 돼요. 반드시 같은 종 다른 성별로 하셔야 꿈결 환상마가 돼요. 네, 수컷이 더 빠른가요? 네. 둠도 좋아요. 지금 꿈둠이라는 친구가 새로 나왔는데, 꿈둠이 진짜 멋있어가지고 꿈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보여도 저도 약간 환상마에는 뉴비거든요. 환상마에는 저도 진짜 뉴비여가지고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한참. 네, 평소에 조련도 안 했어가지고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 나도 웃겨.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접속 보상으로 지급되는 거, 그러니까 암컷으로 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수컷을 띄우셔야 되거나 합니다. 네, 수컷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성별이 중요하진 않은데 거래소에 잘 안 나중에 올라올 거예요. 나중에 올라오겠지 뭐. 근데 내가 받은 거 있죠. 내가 여기서 받은 애들은 거래소에는 못 올려요. 참고로 받은 애들은 요 꿈결 트라이 할 때만 하실 수 있고, 평소에 타고 다니는 거밖에 못 해요. 일단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환상마를 꼭 받아라. 이게 중요해요. 7번 7페이지 갈게요. 트라이 하다 실패하면은 없어지냐고요? 재료가 없어지는데요, 말이 없어지진 않아요. 재료가 없어지는데, 그 재료가 없어지고, 원래는 그리고 강화 확률도 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0.2%씩 오른다고 패치가 됐어요. 얼마 전에. 말들은 남아요. 재료만 없어지고 스택도 이제는 쌓여요. 그 스택이, 강화 스택이.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 중에 모든 거를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라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해보시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배워서 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비랑 액세서리 설명을 드릴게요. 장비 종류 방어구가 총 4개고요. 무기는 총 3개예요. 액세서리는 귀걸이 2개, 반지 2개, 목걸이 하나, 허리띠 하나, 총 6개죠.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뉴비분들. 자, 일반적인 순서라고 적어놨는데요. 시즌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가 시즌으로 시작을 하면 저희가 우측 상단에 시즌 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시즌 패스라는 걸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나루 장비라는 거를 얻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하다 보면 투발라 장비라는 걸 만들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유비분들도 이제 천천히 따라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 천천히 따라만 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시즌을 졸업을 하는 순간이 생기죠. 졸업하고 나서 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벌써 이제 동투발라를 띄우신 분들이 많을 건데, 동투발라를 띄우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퀘스트랑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보통은 순서로는 우두머리 장비를 간 다음에 유나 동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유나 동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엔드템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신의 갑옷, 그 다음에 라브리스카 투구, 단의 장갑, 그 다음에 검은별 무기나 고드하이드, 이거 2개는 무기예요. 시즌 투발라 장비를 졸업할 때 일반 투발라 장비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일반 투발라 장비는 유 우두머리 장비로 교환이 가능한데 교환한 유 우두머리 장비는 동 우두머리 장비 확장 의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렵죠.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7페이지 다시 한 번만 보고,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동투발라까지 띄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동투발라를 이제 갑옷을 띄웠는데 난 더 튼튼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나는 방어력을 올릴 수 있을까? 동 우두머리 장비 확정 획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시즌을 졸업을 할 때 여기서 동투발라 장비를 유 우두머리 장비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 우두머리 장비 확정 획득, 동 보스 이렇게 있는데, 동투발라 장비가 있으면은 이거를 유 우두머리 장비라고 부르는 템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어렵죠. 예, 요거 지금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세요. 이런 게 있구나. 자, 우두머리 장비가 일단 뭔지 어렵죠. 우두머리 장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두머리 장비가 뭐냐면 우리 검은 사막에는 우두머리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시간대별로 우리가 찾아가서 때려잡는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사막에는 누베르라는 용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막에 또 이제 여기 월드 우두머리 여기 보이는 그 붉은 모래 석시에 가면은 쿠툼이라는 지렁이 같은 애가 있어요. 필드 우두머리라는 게 있고 막 이런데, 이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아이템들인데, 이제 방어구랑 이제 장비들이 있어요. 왜냐? 걔네가 드랍을 하니까 그리폰을 잡으면 그리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폰 장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네가 드랍을 하는데, 이 우두머리 바꾸는 건 비추라고 글을 본 것 같은데 세트 효과도 없고 강화력 확률 4%라고 미쳤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무조건 바꾸는 게 한 개까지는 좋아요. 일단 이걸 왜 바꾸면 되냐면요, 이게 바꾸는데 저희가 원래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유로 바꾸는 건 다 바꾸라고? 거래가 안 되는데? 어차피 상관없나? 근데 카프도 안 발리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죽은 신의 갑옷을 만들고 싶어요. 막 죽신이 뭐 좋다던데. 죽은 신의 갑옷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 동빨간코의 갑옷이랑 다른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 동빨간코의 갑옷을 갖고 싶잖아요, 저희가. 근데
U에서 동 띄우는 게 그리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가지고 카프 안 발릴걸? 검은 별이요? 검은 별을 가라고 했다고? 요새 추세가 또 다른가? 일단은 알겠어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검은 별은 저는 진짜 한참 전부터 안 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시즌을 졸업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동투발라 갑옷이 있어요. 동투발라 갑옷에서 U 빨간 코의 갑옷으로 공짜로 바꿔줘요. 시즌을 졸업을 하면. 졸업을 하고 어디한테 가면 되냐면 제티나라는 친구한테 가서 의뢰를 받으면 되는데, 이 의뢰를 받으면 무기랑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검은 별은 무기예요, 대체로. 네. 방어구랑 무기랑 달라요. 자, 다시. 방어구랑 무기는 달라요. 방어구는 우드머리 장비로 대체로 세팅을 하고, 무기만 검은 별. 제가 요거 생략해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검은 별, 이거 우드머리. 방어구 설명하고 있어요. 자, 뚜껑이란다. 갑옷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동투발라 갑옷이 있어요. 동투발라 갑옷을 제티나라는 마을에 있는 여자 친구한테 가면은 U 빨간 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U 빨간 코는 거래는 불가하되, 이 친구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U에서 동 원래 강화할 때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퍼센트가 낮은데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검은 사막에서 어떤 걸 해줬냐면요, U에서 동 가는 거를 5단계로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이해하기 힘드실 건데, 자,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동 우두머리 장비 확장 획득 1에서 5단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강화 단계가 장광 고유동이 있잖아요. 장광 고유동이 있는데, U에서 동이 강화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강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얘네를 또 5단계로 나눠놨는데, 얘네는 확률이 드는 게 아니라 재료가 드는 거예요. 재료를 파밍을 해가지고 이 재료로 확장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돈 들여서 할래 하면은 무기랑 방어구 강화하는 게 있는데, 무기는 이제 하나 만드는데 40억에서 50억 정도 먹히고, 방어구는 첫 번째 거 만들 때 7, 80억 정도 하고, 이게 총 3개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갈수록 비싸져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걸로 예를 들어서 갑옷을 했어요. 방어구로.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만드는, 예를 들어서 투구를 만들면 얘는 재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있는 금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네, 이제 맞아요. 좀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한 번에 80억이 드는 게 아니라 U에서 동으로 가는데 총 금액이 이 정도 든다. 근데 보통은 강화를 하면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강화 재료도 들거든요. 그 강화 재료와 스택 값도 비싸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확정으로 내가 이템을 얻는 건데,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장 장비 개량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량석을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도 모험가 가이드에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거 진짜 저는 즐겨찾기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찾으면은 정보가 다 약간 확실한 정보도 있겠지만은 그걸 일일이 약간 봐야 되잖아요. 찾아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찾는 자료가. 근데 여기에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두머리 장비 확정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정보가 나오니까, 이 카테고리가 나오니까 이 모험가 가이드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재료들도 여기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장비 능력도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냥 1에서 5로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올라요. 일단은 그거는 추후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의뢰가 있다. 얘는 제티나한테 가시면 돼요. 제티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 액세서리 하나쯤은 괜찮잖아 라는 이벤트 의뢰가 있어요. 또 제티나 이벤트 의뢰가 있는데, 이 이벤트 의뢰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뉴비분들이 액세서리를 이제 하는데 동 액세서리가 너무너무 이제 띄우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액세서리는 강화할 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아이템이 날아가요. 펑 터져버려.
그래서 온데간데 없고 다시 파밍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센데? 네, 맞아요. 투발라랑 똑같은데 막 투발라는 이제 가격으로 이제 하기가 가격으로 따지면은 좀 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 비싼 액세서리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복구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한 개를 줘요. 나라에서 한 개를 주는데 물론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재료를 준비물이 좀 많은 퀘스트 좀 많이 해야 함. 이 퀘스트라는 게 사냥을 좀 해야 되기도 하고 재료 수급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동 액세서리 확장 획득 요게 이제 의뢰가 있는데 요게 불타는 달빛의 블랙스톤, 춤추는 달빛의 블랙스톤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뉴비분들 PC방 가면 또 이벤트로 뭐 더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퀘스트로 주차별로 주간 퀘스트가 있고 그런 거 깨면서 이제 파밍을 하시면 되는데 요런 것도 무언가 가이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읽어보시고 모르면 물어봐 주세요. 읽어보시고 모르면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동 액세서리 띄우는 것도 이제 퀘스트가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당장 시즌 졸업을 앞두신 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요것도 이제 일반 서버에 오시면은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얘도 제티나에서 진행 가능해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액세서리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용어도 어려울 텐데 초승달 수호자의 반지, 나클 기장식, 퉁그라드 귀걸이. 그러니까 귀걸이 2개랑 반지 하나.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확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처음에 동초승으로 만들었어. 동초승으로 만들었는데 나 나중에 동나크 쓸래.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요. 일단은 요것도 내가 한번 선택했다고 으악 뜨악 안돼 이거 안돼 나 못 바꿔 이거 아니고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뉴비분들이 이벤트 의뢰니까 꼭 안 하면 일단 손해일 수 있다. 그거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죽은 신의 갑옷, 라브레스카 투구, 단의 장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장비 하나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만드는 장소도 달라요. 하위 재료가 달라가지고 요거는 이제 만드시기 전에 죽신감이 좀 문제라는 게 뭐냐면 저 친구가 계속 말하는 그 뭐였냐? 그 낭망의 불꽃. 이 친구가 이 낭망의 불꽃이 참 잘 안 구해져요. 이게 예구가 많은데 이게 뭐냐면 저 M 누르면은 툰크타라는 친구가 있어요. 툰크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딨더라? 네, 툰크타 어디 제가 길치여서 이게 잘 못 찾는데 어디 있어요. 퉁크타가 있는데 퉁크타 여기 퉁크타가 있어요. 퉁크타인데 2인 파티 권장 돼 있는데 여기가 파티 사냥터라서 뉴비들 초반에 이제 고인물분 한 명이랑 같이 이제 여기 퉁크타 좀 같이 돌아주세요 하면서 도시는 경우가 있어요. 낭망을 어떻게 직접 캔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자, 사냥터 검색에 사냥터 정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사냥터 정보가 전체가 나와요. 여기서 툰크타라고 검색하시면 하위 재료 보이시죠? 하위 재료. 자, 보면은 이게 뚜루루루루 있는데 낭망의 불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낭망의 불씨 보이죠? 100개 모아야 불꽃이 돼요. 근데 이 100개가 어떻게 모이냐? 1시간에 1개, 2개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100개를 먹게 되면은 겨우 만드는 건데 완제도 뜨기는 떠요. 근데 진짜 운빨.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티 사냥이기도 하고 해서 직접 파밍하는 게 권장을 안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죽은 신의 갑옷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낭망을 말고 그냥 죽은 신 거래소에서 갑옷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동 우두머리 장비 확정 획득이 있잖아요. 이것을 방어구 첫 번째 거를 갑옷으로 받지 말고 투구나 이런 걸로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고 갑옷은 죽은 신 요거를 노강짜리를 예고를 하시거나 뭐 갈망이라고 해서 얘는 장이거든요. 얘가 장광고유동이에요. 얘네를 예고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해요.
낭만 거래소 교환 가능한데, 이거 봐봐. 지금 이게 시간대별로 이제 우두머리가 뜨는데 뭐 하다가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두머리에 세워놓으면은 이제 이 우두머리 카란다 능선에 세워놓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요? 시즌에서 초시계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복사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이거를 설명을. 훈장님은 캐릭터 세워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설명해드리기 위해 안 가는 거예요. 흐름 끊길까봐. 천천히 사냥하면서 이제 몬스터 잡으면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뉴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이벤트 의뢰, 그 의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친구들은 제티나에서 하면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확장 강화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카프라스 돌파가 있는데, 이 카프라스 돌파는요, 그 1단에서 20단까지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어디다가 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우두머리 장비. 용어가 어렵죠? 어렵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방금 카란다라는 친구가 떴잖아요. 이런 다양한 이제 우두머리의 이름을 본딴 장비. 네, 무기나 방어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캐 있어도 초시계로 하나 복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캐릭터에 하셔도 돼요. 똑같은 캐릭터에 하셔도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세이지가 너무 좋아. 세이지도 좋아. 그러면은 세이지에서 세이지로 하셔도 돼요. 버려진 캐릭터는 주로 우두머리에 세워놓거나 기운을 사용하는 데 쓰거나 뭐 아니면은 생활 캐릭터로 키우셔도 돼요. 내가 이제 사냥 말고 생활은 이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양해요. 그 용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 뉴빗이라면 내가 막 캐릭터가 20개가 있어. 그럼 더 안 키워도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하셔도 되는데, 나 캐릭터 이제 2개야 3개야 막 이러면은 조금 여러 개 늘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두머리에 세워놓는 것만 일단 10몇 개가 되니까. 카프라스 돌파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두머리 장비가 있다면 이거 4단까지가 가성비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 요즘 하시는 분들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시즌에서 졸업을 해서 동투발라를 우두머리로 바꿀 수가 있기는 한데, 동투발라에서 우두머리로 바꾼 거에 카프 돌파가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그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우두머리로 바꾸는 거를. 이게 원래는 4단까지 하는 게 가성비라고 하는 게, 카프라스가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제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점차 늘어나는데, 이 돌파를 했다가 빼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빼는데도 뭐 몇 퍼센트 이제 안 발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요걸 요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야. 어쨌든 자, 보시면은 저도 지금 제 세이지 본캐에 동은 4단계까지 우두머리로 바꾸고 시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시즌 졸업하고 하는 얘기라, 졸업 후에 이제 우두머리로 바꾸는 거라서 졸업 전에 초시계를 사용을 하셔야, 사용하거나 초시계가 삭제돼 있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졸업 조건이 그거예요. 시즌 졸업은 나중에 졸업 시즌이 있어요. 졸업 시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안내가 될 거예요. 공지를 해줄 거예요. 보면은 저도 아직 동 우르곤의 신발이라고 해서, 우르곤이라는 그 우두머리 장비예요. 이게 샤이는 제가 생활 캐릭으로 하고 있어요. 동 우두머리 장비인데, 이 동 우두머리 장비에 보시면은 중간에 위대한 무언가에게 의해 탄생한 장비입니다. 밑에 보면은 카프라스 돌파 정보 현재 20단계 돼 있죠. 이 20단계가 제가 카프라스 돌파를 한 건데, 보시면은 흑정령을 누르면은 장비 강화가 있어요. 장비 강화 창을 누르면 여기에 일반 강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카프라스 돌파라고 있어요. 이 카프라스 돌파를 아이템을 넣어서 카프라스 돌 112개 필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카프라스 돌을 개수를 맞는 걸 넣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동 누베르 타리스만이라는 보조 무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9단계까지 바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1단계는 297개 필요한데 2단계부터는 점점 개수가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친구도
확정 강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뉴비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죽은 신, 라브레스카 투구, 단의 장갑. 이 엔드템에는 카프라스 돌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면 20단이 최고치예요. 일반 강화 1단계에서 15단까지 있고요. 16단부터 20단을 장강고유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6강에서 20단 요게 이제 장강고유동이에요. 네, 장강고유동.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들 이제 익숙한 단어일 건데 카프라스 돌은 무조건 모으셔야 되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릴게요. 자, 사냥을 하다 보면 퀘스트를 깨다 보면 이런 템이 있을 거예요. 어떤 템이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야. 잠깐만. 고대 정령의 가루. 고대 정령의 가루 버리면 안 돼요. 제발 버리지 마. 내 친구도 맨날 갖다 버렸어. 이거는 5개당 카프 하나예요. 진짜 제발 버리지 마 이거. 5개당 카프 하나예요. 카프라스 돌 하나예요. 네, 진짜 버리시면 안 돼요. 다 팔지도 말고 제발.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5개당 하나로 카프라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게 초록템이고 나도 오바야. 아 이거 이거 진짜 나는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템을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게 그냥 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웬 잡템이야? 이러면서 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블랙스톤이랑 블랙스톤 가루라는 게 있어요. 블랙스톤 가루라는 게 있는데 스톤 가루는 블랙스톤을 빠수면 나와요. 블랙스톤을 빠순다는 게 뭐냐면 L을 눌러가지고 자 블랙스톤을 하나 꺼내볼게요. L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빠키라는 게 있어요. 생산활동 L 키에 블랙스톤을 넣고 이제 시작하면은 얘가 이제 이 절구질을 해요. 절구질을 해가지고 띠롱 띠롱 이렇게 블랙스톤 가루가 나오죠. 한 개에 62개 나오니까 여러 개 빠수면 안 돼요. 이거 한 개랑 하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대량 생산. 그게 뭐냐면 없단 일로 하죠. 하지 마세요.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나는 헷갈리게 설명해주고 싶지 않은데 헷갈릴 것 같아. 나라도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횡설수설하잖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고대 정령의 가루. 고대 정령의 가루를 버리지 말라. 이게 왜냐면 모르고 블랙스톤을 전체 다 갈게 되면 블랙스톤은 처음에 쓸 일이 많은데 다 갈아버리면 이제 강화할 때도 힘들고 그렇게 될까봐 블랙스톤 가루는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갈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개만 갈면 돼. 한 개만. 한 알만. 갈면은 50일 이상 쓸걸요? 아니 100일 이상 쓸걸요? 아 그냥 거래소에서 사세요. 그래. 봐봐 여기 보면은 대량 제작 재료라고 있죠 하단에. 고대 정령의 가루 곱하기 50, 블랙스톤 10개, 블랙스톤 가루 1개면 빨리 만들 수가 있다. 난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 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 내가 그러면 보여줄게. 봐봐. L. 간이연금에 들어가가요. 가가지고 봐봐. 고대 정령의 가루 1000개가 있죠. 아, 전부 빠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빠지마. 제발 빠지마. 부탁이야. 제발. 천천히 들어봐요. 자, 고대 정령의 가루랑 블랙스톤 원래 이렇게 간이연금을 하면 자, 봐봐요. 띠롱 1개. 근데 1개 만드는데 방금 몇 초가 지났죠? 한 6초 지났죠? 자, 띠롱 블랙스톤 가루 하나랑 무기 10개 이렇게 넣으면은 봐봐요. 띠롱 방금 몇 개 만들어졌어? 여기 봐봐요. 아래쪽에 여기. 자, 1개 만드는데 6초, 이거 만드는데도 10개 만드는데도 6초. 그래서 제가 이걸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다 알려드리는 건데 뉴비들이 이거를 다 빠수면은 큰일이 난다는 얘기예요. 블랙스톤을 다 빠수면 안 돼요. 한 알만 빠수거나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십시오. 알겠죠? 블랙스톤은 왜 쓸 때가 많냐면요. 강화를 할 때 우리가 강화 확률 증가해서 블랙스톤을 넣고도 강화를 해요. 이제 스택이 없다 보면은
10, 20, 30까지 블랙스톤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30까지 블랙스톤을 다 빠수면은 저처럼 엉엉 울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울었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 것 때문에 그런데요.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있어요. 크론석. 연애하셨을 때 볼 거예요. 아니, 크론석이 뭔데 사람들이 주면은 이렇게 난리를 쳐. 크론석이 뭔데 도대체 왜 난리를 쳐. 이게 뭔데. 크론석은요, 꼭 주의하셔야 해요. 라고 적어놨죠. 장비에다가 크론석을 사용을 하면 크론석 강화 실패 시 단계 하락을 방어를 해줘요. 크론석 강화 실패 시 크론석 강화 실패 단계 하락 방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강고유 동이라는 게 있죠. 장비를 장에서 광으로 올릴 때 실패를 하면 그냥 장에 머물러 있겠죠. 장, 광, 고, 유, 동. 자, 장에서 광 가는 거. 만약에 여기서 실패했어? 그러면 그냥 아이템은 장이에요. 근데 광에서 고를 가다가 실패를 하면 장이 돼요. 떨어질 단계가 있으면은 떨어져요. 쭈발라에 크론석 쓰면 안 돼. 아껴놔요. 진짜 제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고에서 유를 갈 때 실패하면 광이 돼요. 쓰면 안 돼! 이 바보들! 쓰면 안 돼. 광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라도 쓰면 안 돼. 고에서 유, 안 돼. 접치는 마요. 고에서 바보들이라면 어떻게 모르면 쓸 수도 있지. 지금부터라도 아껴놔요. 150스택 쓰지 마요. 뉴비가 쭈발레에다가 왜 150을 써요? 내려가는 거 막아주는데 왜 쓰면 안 돼요? 자, 이 크론석의 가치가 지엠님께서 홍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뉴비분들 보세요. 자, 이 크론석이 아무 데서나 써도 되기는 되죠. 써지면 쓰면 돼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엔드템이나 좋은 장비를 강화할 때 이제 그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쓰는 거예요. 크론석이요. 크론석은 대장장이한테도 팔고요. 의상을 갈아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입는 프리미엄 의상 퍼롯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대장장이한테 가져가서 갈면은 크론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아껴두라고 하는 이유가 가치가 되게 비싸요. 시즌템에 3,000개, 자, 3,000개면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오늘 이따 강화를 할 건데요. 강화 확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 망치 때문에 안 보이네. 망치를 창고에다가 넣자. 안 입는 의상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보이시죠? 3,000개면은, 이거 엄청 비싼 가치. 일그러진 죽신값이 얼마죠? 일그러진 죽은 시인이 420억이에요. 420억에서 730억까지 가는 강화. 420억에서 730억까지 가는 강화를 하락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2100개로. 그러니까 크론석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모르면 쓸 수가 있어. 모르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시즌에서는 쓰는 거는 최대한 그냥 안 쓰는 게 낫고요. 네, 안 쓰는 게 낫고요. 최대한 쓰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썼다고 해도 괜찮은 게 지금 뉴비들이 많이 왔으니까 제이님이 조만간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셨잖아요. 걱정 마세요. 네, 그렇겠죠.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즘. 이제부터 안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장비는 그래서 크론석을 쓴다. 만약에 여기서 장에서 광을 갈 때 크론석을 더한다. 이러면 실패를 해도 여기서 안 쓰지. 여기선 쓰지 마. 여기서 쓰지 마. 광에서 고를 갈 때 크론석을 사용을 하면 실패를 해도 그대로 광.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스택이 실패를 했을 때 얘는 실패를 했을 때 스택이 올라요. 플러스 5. 근데 얘는 크론석을 써서 한번 방어를 했기 때문에 스택은 그대로 0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스택 변화 없음. 강화하실 때 참고하시면 돼요. 크론석. 근데 이거는
장비에 한해서고요. 장비. 액세서리는 어떻게 되느냐? 액세서리는 광에서 고를 갈 때 실패하면은 사라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스택은 플러스 1이 돼요. 킹받쥬? 대신에 얘는 애초에 스택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자, 광에서 고를 갈 때 이게 너무 배가 아프다. 나 이거 사라지면 안 된다.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그런 석을 써요. 실패를 하면 액세서리에 도전을 했던 도전템은 삭제, 본템은 남아. 본템은 남아요. 본템은 남아요. 그러니까 액세 다 쓰면 안 되고, 이것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 그렇다. 지금 여러분 바로 강화창 켜서 액세 강화하실 분 없죠? 하지 마세요. 자, 본템은 남아요. 대신에 40%의 확률로 강화 단계가 하락, 60%의 확률로 강화 단계 유지예요. 자, 액세서리 보이시죠? 40%?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어. 근데 40%의 확률로 강화 단계가 그럼 장이 되겠죠? 장이 되겠죠, 이 친구는. 나머지는 60%의 만약에 크론석으로 방어가 되면은 강화 단계가 유지. 그대로 광이겠죠? 대신에 내가 액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트라이했던 도전템은 삭제. 근데 이거는 미래의 얘기예요. SF 소설 듣듯이 들으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크론석은요, 액세서리도 도전을 할 때 대부분 3억 이상의 액세서리. 이게 노강 기준 2에서 3억 이상의 액세서리. 노강 기준 2에서 3억. 혹은 이제 좀 강화 단계가 높은 경우에 사용. 잘 모르면 그냥 냅다 물어보기. 냅다 그냥 선생님 저 장툰기 강화할 건데 크론석 쓰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요 라고. 네, 알겠죠? 그냥 물어보고 하세요.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손해봤다고 엉엉 울지 말고. 그리고 크론석을 써야 되는데, 크론석을 내가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크가 풀린 경우를 모르고 강화를 하게 되면요. 미안합니다. 개 시끄럽네요. 예, 요거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버튼 하나로 500억을 날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500억. 그러니까 조심하란 얘기예요. 예, 그냥 조심하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이 크론석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내가 진짜로 여기에 넣어도 되나? 고민을 하고 물어보시고, 예, 버튼 하나로 우울할 때 보면 사람들 힐링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검사 와가지고 접을 뻔했는데 진짜 크론석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탓도 아니야. 그냥 진짜 내 탓이라서 누구 탓할 수도 없어. 그래서 조심을 제가 해야 된다고 여기에 적어놨죠. 네, 이제 이거는 그래서 주의하시라. 사냥터마다 투발라 강화재료 퀘스트 있는 거 투발라 강화재료 주는 퀘스트? 그거 주간캐 말하는 거야? 250마리 잡은 11스나 제마블 더 주고. 주간캐 말고, 여러분 저 시즌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요, 동투발라 이렇게 만들 때 저희가 부족한 재료들 있죠. 예를 들면은 제마블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있을라나 모르겠다. 마력의 블랙스톤. 자, 요거 제가 투발라 강화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요거 은근 꿀템이에요. 뭐냐면 투발라 강화 단계를 확정 강화예요. 요것도 일종의 확정 강화인데 시즌 채널에서만 나오고 그 시즌 서버 아니더라도 진행이 된다고. 쾌만 받아놓고 내구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스택이 없으신 분들, 나는 지금 하위 스택이 없어, 뭐 투발라 강화를 해야 되는데 20스택, 30스택도 없고 블랙스톤도 없어, 이런 분들은 이런 템을 활용을 하시면, 이 템을 활용을 하시면 고갈 때 이게 가성비가 좀 좋기는 해요. 고갈 때 많이 터지는데 고갈 때 터지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요건 이제 확정 강화다 보니까 요거 아이템도 시즌에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퀘스트가 또 있대요. 곳곳에 획득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아, 옛날에는 시즌 주간캐 못 잡는 게 5,000마리였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지, 세상이. 지금 500마리 아니야?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들 다 같이 부대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진짜 막 20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같이 사냥하고 이랬어요. 그거 개수 채우려고. 맞아, 자리도 전쟁 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때도 재밌었어, 나는. 그렇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요거 이해되셨나요? 강화에 대한 시스템? 강화 단계가 그래서 총 20단계까지 있는데, 장강 고유동 순서고, 여기서 강화 단계 하락되는 것까지 잘 이해하시면 되고, 동 우두머리 장비 획득하는 거랑 동학제 하나쯤 괜찮잖아. 요거 의뢰는 꼭 하시면 되고요. 요 의뢰는 제티나한테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또 어려운 내용인데요. 수정이랑 유물 광명석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도 설명하는 게 좀 웃긴 게 저도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왜냐면 수정 이제 프리셋이라는 것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유물 광명석이라는 것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복귀 유저분들 특히나 요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복귀 유저분들은 특히나 모르실 거고, 뉴비분들도 좀 어려울 건데 좀 쉬다 갈까요? 망치 2개 기한 2주 남았는데 뉴비들은 망치를 어디 써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유건별을 빨리 강화할 수 있나? 뉴비들? 강화 스택 개념, 강화 스택이요. 설명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강화 스택 개념, 어떤 스택 개념? 스택 개념을 보여달라고 스택을 막 저장하신다고.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퀘스트를 진행을 하고 나면은, 여기 나데르의 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나데르의 띠예요. 이렇게 띠처럼 생겼는데, 자물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물쇠. 요거 여는 데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퀘스트를, 이제 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일리지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스택이 왜 스택 짝이 필요하냐면, 강화를 여러 개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장 스택이랑 광 스택이랑 고 스택 다 다른 수치로 스택을 넣잖아요. 수치를 다 다르게 넣는데, 퀘스트로는 나데르의 띠 옛날엔 2개였는데 지금은 하나로 알고 있긴 해요. 지금도 2개 되나?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스택을 왜 구분을 해놓냐면요. 내가 장에서 광 트라이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0을 넣었어요. 광에서 고 트라이 할 때는 40을 넣어야 되는데,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스택이 안 사라지잖아요. 성공을 하면 스택이 사라지죠. 실패를 해서 스택이 안 사라지는데 나는 템은 없어. 그러면은 여기 나데르의 띠를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스택을 저장을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강화할 스택을 다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나데르의 띠도 꽉 찼어요. 나데르의 띠도 꽉 찼는데 제가 다른 캐릭터 활용을 하라는 게 뭐냐면, 담을 데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5스택이 있는데 얘를 담을 데가 없어. 여기도 꽉 찼어. 자물쇠 막 다 잠겨 있어. 근데 얘를 가지고 다른 캐릭터 있죠. 다른 캐릭터, 예를 들어서 이 사막에 있는 친구한테 가볼게요. 다른 캐릭터에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캐릭터 칸에. 근데 그 칸에 넣는다는 게 그 캐릭터로 이제 강화를 진행을 할 때는 또 빼줘야 돼요. 근데 나데르의 띠는 계정 공유예요. 나데르의 띠는 계정 공유인데, 나데르의 띠 말고 흑정령 그 강화창 자체. 자, 보시면은 이 사막에 있는 친구한테 왔어요. 장비 강화를 누르면 나데르의 띠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인데, 이런 식으로 옮겨서 담아놓고 비우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거거든요. 나데르의 띠에 있는 거를 비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 본캐에 55스택을 넣었죠. 그러면 여기에 55스택이 있는 거예요. 장비 강화 수치 확률. 발크스가 몇 개 발렸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20스택을 옮겼죠. 20스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이언트한테는 58스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비울 수가 있어요. 고고드가 더 비싸다고? 일단은 요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실패를 하면은 단계가 하락되면서 수치가 5 오르고요.
크롬석을 바르면은 실패해도 이제 그대로 단계는 하락되지 않지만 스택은 오르지 않아요. 액세서리는 그냥 하면은 사라지고 크롬석을 바르게 되면은 도전템은 삭제되고 본템은 남지만 강화 단계가 하락할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쉬고 싶지만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아까 장비랑 액세서리에 대해서 배웠죠. 장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7개가 있어요. 무기, 방어구는 총 4개, 무기는 3개. 액세서리는 총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13가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 외에 장비창에 보시면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자, 여기 이제 방어구랑 이게 있잖아요. 보면 여기 유물이라는 게 있어요. 유물이라는 게 있고, 이제 연금석이라는 가운데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착된 수정복이, 이게 수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정 개념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좀 더 세게 사냥을 하거나 좀 더 세게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수정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 수정을 준비해요. 내가 이제 수정을 이제 어떤 수정을 사용할 것인가 정해서 준비를 해요. 이 준비하는 거는 고인물들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너무 비싼 수정을 사지 말라는 이유. 깨져요. 사냥하다가 죽으면 깨지는데 비싼 거 깨지면 막 접고 싶고 검자오고 힘들거든요. 제가 그랬단 얘기예요. 네. 절대 비싼 거 처음부터 끼지 마시고요. 익숙해지시면 비싼 거 끼시면 돼요. 두 번째, 수정을 수정 가방에 등록을 해야 돼요. 수정 가방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수정 가방에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요. 흑정령을 불러서요. 여기에 수정 장착이 있어요. 장착이 있는데, 자, 여기서 가방, 보유 수정 보기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다 해봤어, 얘들아. 설명하려고 내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어. 근데 이렇게 가방에 수정을 준비한 다음에 수정 가방에다가 넣어요. 수정 가방에 넣고, 이제 수정 가방에 넣은 애들은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수정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인벤창에 있는 수정은 여기에 못 넣어요. 수정 가방에 한번 넣고 등록을 해줘야 이 수정 프리셋을 넣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프리셋이 없었는데 프리셋이 생긴 이유가, 사람들이 사냥터에서 수정 터질 때마다 이제 다시 집에 가가지고, 가방 사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5칸 줬어요. 다시 집에 가가지고 수정을 만들어가지고 넣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이제 수정 프리셋에 등록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프리셋 보시면은 이거 적중이야, 응애 유비용, 사냥용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사냥할 때 사용하는 수정이에요. 뭐 반역하는 정령의 수정 이런 거 거래소에 보면은 엄청 비싸요. 막 3억, 5억 막 2,600인 것도 있고 막 1억짜리도 있고, 수정이 비싼 게 많아요. 6억 5천 이러죠. 그래서 비싼 수정이 많아서 사냥할 때만 쓰는 거고, 이거 적중이양, 이거는 적중이 필요한 사냥터가 있어요. 상위 사냥터에 적중이 필요한 사냥터에 이렇게 8억짜리 막 끼고 이렇게 가는 건데, 굉장히 비싼 수정이 많아서 죽으면은 이제 울면서 나와야 돼요. 사냥터 수익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응애 유비용은 여기 보시면은 저 요거 흑장령의 발톱으로 의상 수정인데, 의상 수정을 제가 발톱으로 안 깼어요. 그러면 이제 경험치 올리는 수정들로 해놔가지고, 제가 시즌이나 이런 캐릭터 키울 때 요거를 적용을 눌러가지고 시즌 캐릭터를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만한 거는 요 수정 세팅. 요거는 이제 찬란한 카이딕트의 수정이라는 거를 주셨을 거예요, 나라에서. 인벤창이나 이제 Y나 이런 데 눌러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 장착을 흑정령 눌러서 수정 장착에 가방에 일단 먼저 넣으시고요. 여기에 가방에다가 찬란한 카이딕트의 모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칸은 다 뚫려 있어요. 여기 상단에 이 4칸 빼고는 다 뚫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정을 넣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이게 근데 캐릭마다 적용이 돼요.
캐릭마다 적용이 되고 여기 연필 모양 누르면은 프리셋 명칭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프리셋 명칭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요거 전용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즌캐에다가 할 거야. 시즌캐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본캐 사냥, 뭐 아니면은 검은 사당 이런 식으로 검은 사당 때도 또 다른 걸 껴야 될 수도 있어서 중복 적용도 되지 않나? 되는데 터지면은 이게 깨지면은 그 수정이 없어지고 막 이럴 거예요 아마. 중복 적용? 어떤 거지 중복 적용? 이거 말하는 건가? 깨지면은 이제 다른 것도 비나? 아닐 건데 그쵸? 아니요 그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깨져요. 프리셋에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깨지고 다시 그래서 새 걸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개도 깨져요. 예, 여러 개도 깨져요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저희가 펄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펄 의상? 이런 펄 의상을 입고 있으면 수정이 깨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안 깨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데 이제 펄 의상을 다 이제 완벽하게 착용을 하고 있으면은 퍼센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슈이님? 고수니까 대답해 보실까요? 네, 중간중간에 쿠폰 뿌리면서 하면 좋긴 한데 제가 물었는데요. 너 고수잖아요. 나 설명 좀 해줘요.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와. 네. 고수들 고마워요. 와 10%나 감소됩니다. 그래서 펄 의상 나라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의상들 한 개는 입고 계세요. 알겠죠? 다 갈지 말고. 나는 의상에 관심이 없어. 다 갈지 말고. PC방에서는 50%의 확률로 예. 그 50%의 확률로 줄어듭니다. PC방 가셔도 돼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펄어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펄어비스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수정은 그래서 수정을 등록을 해준 다음에 프리셋에 등록을 하고 프리셋 이름 변경 가능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적용을 안 누르고 사냥한 적이 있어요. 이게 캐릭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세이지에 적용을 했다고 다른 캐릭터에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캐릭터별로 수정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맞아요. 그리고 수정 종류 이런 거 초반에 끼는 거 좋은 것들은 아마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인벤에. 그리고 캐릭터 특징마다 용도마다 사용하는 수정 세팅이 다르니까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조합식을 꼭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맞아. 강화 월드보스에서 자주 죽잖아요. 거기서는 적용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월드보스 우두머리 아까 막 날개 달린 애들이랑 용가리 이런 애들 가서 이제 죽으면 그것도 사냥으로 쳐져가지고 수정이 깨져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막 내가 갑자기 급하게 근처에 있는데 막 본캐로 막 갔어. 그때 이제 실수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강화보스는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 유물 광명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유물 광명석은 제일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아이템들인데요. 유물 종류 광명석 종류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냐면요. 모험가 가이드에 가시면은 혹은 여기 인게임에서 F1을 누르시면은 모험가 노트에 여기 이거 다 모험가 가이드거든요, 여러분. 제가 웹사이트로 따로 켜준 이유는 웹사이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 만약에 본인이 모니터가 듀얼이다. 대부분 듀얼이시죠. 듀얼이신 분들은 이제 옆쪽에다가 켜놓고 하시면 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웹사이트로도 볼 수가 있고 인게임에서 F1 누르면 모험가 가이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유물 광명석이 있어요. 유물 광명석 이렇게 누르시면은 참고로 제 유튜브에는 제가 정보형 유튜브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구독을 하시면 맨날 강화 터지고 우는 거밖에 없는데 이번 거를 올리면은 꼭 봐주세요. 이번 거 올리면은 네. 자, 마시, 레샤, 케헬, 세스라 이름의 유래는 모르겠어요. 이제 사냥을 할 때는 보통은 마시, 레샤 정도를 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물은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지만 맞춰서 끼시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니고 인게임에서 보여드릴게요. 마시는 근거리 공격력, 원거리 공격력, 뭐 적중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사냥터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물이 이제 준비가 됐다면 나는 이제 내가 근거리 캐릭터예요. 그럼 근거리 공격력을 끼시는 게 좋겠죠. 내가 원거리 캐릭터야. 막 레인저 활 뿅뿅 쏴요. 그러면은 원거리 공격력, 원거리 적중력을 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본인이 사냥 스타일이나 사냥터를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유물은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루팅을 해야 돼요. 사냥에서. 광명석은 이제 저희가 거래소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광명석을 깐다고 표현을 하는데, 불, 땅, 바람, 풀 특성에 맞게끔 반려동물 퀘스트 안 뜨시는 건 껐다 켜시면 해결된답니다. 버그였대요. 메디아 반려동물 퀘스트 안 했더니 간서 퀘스트 안 되는 거요? 네, 뭔가 버그가 있었다네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광명석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맞춰서 끼시면 되는데, 이 광명석이 조합식이 따로 있어요. 조합식이 어떤 거냐면요. 약간 고스톱을 언급해도 되나요? 이제 족보 같은 게 있어요. 족보.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종류가. 족보가 있는데, 이 하위 광명석들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뉴비들은 어떤 걸 끼면 되냐. 와신상담 이거 중요해요. 바람의 광명석 발도둠 전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인벤에 많아요. 내가 방금 뭐라 했나요? 제가 어지러워. 잠깐만. 바람의 광명석 발도둠 전투 개 많죠. 이거를 4개를 사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유물에다가 끼워주면 돼요. 끼우는 방법은 이제 광명석을 우클을 누르면 광명석이 있죠. 나 풀에 광명석 마차를 끼우겠어. 누르면 우클을 누르면 여기에 내가 끼울 수 있는 유물들이 나와요. 마차면은 세스라가 이제 생활에 관련된 유물인데, 이제 세스라에 뭐 조련 어쩌고 이런 게 있겠죠. 조련 뭐 이런 거 있을 건데, 여기다가 해가지고 광명석을 뿅 끼워주면 돼요. 우클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벤창에 보면 유물 가방이라고 있어요. 유물 가방 보면은 이제 정신 나갈 것 같아. 나도 유물 프리셋이 있거든요. 이거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캐릭별로 바꿔가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유물 종류가 공격형, 피해 감소형, 그 다음에 생명력이랑 지구력, 흑정 분노, 그리고 생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생활을 한다고 이제 전투 효과 있는 걸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와신상담은 광명석에 이제 보면은 불 공격형, 땅 방어형, 바람 특수형, 풀 생활형 돼 있죠. 성장을 위한 거니까 바람인데 특수형을 끼시면 되는데, 바람의 광명석 발도둠 전투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인벤창에다가 거래소에다가 발도둠 치시면은 전투가 나와요. 이 전투 기술 나눠져 있는 이유 아시나요? 전투 경험치를 올리는 거. 전투 경험치는 말 그대로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기술은 기술 경험치, 스킬 포인트라고 하는데, K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기술 포인트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기술 포인트가 있어야 저희가 여기 있는 스킬들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 스킬들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 포인트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발도둠 기술을 끼우시면 되고, 그냥 보통은 이제 요즘은 기술 포인트가 많이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무한정 얻을 수 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굳이 다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1000 정도만 있으면은 다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물이랑 광명석은 그래서 여기 F1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돼요. 모험가 가이드. 근력 향상은 기술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요. 이건 최대한 나중에. 근력 향상은 뭐냐면 무게 많이 들게 해주는 거. 스킬 포인트가 너무 남아 돈다. 고인물들은 스킬 포인트가 남아 돌아. 이걸 어디다 쓰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력 향상은 무게 많이 들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찍으시면 돼요. 그거는 다 빼셔도 돼요. 다른 스킬 다 찍으셨으면 찍으면 돼요. 그 근력 향상된다고 내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무게를 많이 드는 거예요. 스킬을 이제 내가 다른 거를 이제 다 찍었으면 찍으시면 돼요. 아직 7페이지가 남았는데 어떡하지? 다음 시간에 배울까요? 자, 잠깐 다음 페이지 뭔지 볼게요. 아, 뒤질 것 같아. 진짜 미치겠네.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필요한 얘기라 10페이지까지 하죠. 10페이지. 검은 사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커맨드. 그게 뭔데? 자, 커맨드. 검은 사막은 부채질 하세요. 검은 사막 캐릭터는 스킬을 사용하기 위하여 Shift 우클, Shift F, S, C 등등, 자, K 누르면은 여기에 스킬 커맨드들이 나와요. 자, 내화 Q, 전략 투착, 이거 WF라고 표현하는데요. WF, S 짜클, 약간 이런 식으로 커맨드들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게임들이랑 다른 이유가, 다른 게임들은 QWER 혹은 1, 2, 3, 4 누르죠. 근데 이제 복잡한 커맨드들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여러 스킬 커맨드들을 연계해서 활용을 해서 나만의 스킬 콤보를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캐릭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3년째 세이지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또 큰 부분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미 세이지로 익숙해졌는데 다른 캐릭터 커맨드랑 콤보를 익힐 자신이 없어. 내 손가락은 거기까지 안 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니까요. 그래서 이 커맨드 콤보를 우리가 자유결투장이라는 곳에서 연습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유튜브에, 이 콤보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고인물 분들, 그리고 그 한 캐릭터만 미친 듯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적어놨죠. 이 콤보는 여러 천재 모험가 분들이 유튜브 인벤 등을 통해 정리를 해놓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킬 콤보를 정하면 그에 맞는 기술 특화를 사용하시면 돼요 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스킬들, 이제 내가 그 전승을 하냐 각성을 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일 끝에 기술 특화라는 게 있어요. 이 기술 특화를 내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강력해질 수 있는 뭔가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콤보. 왜냐면 여기서 몬스터 공격력 20 증가를 했는데 전력 추창 직후에 단제하는 내역을 쓴다. 몬스터 공격력 30. 중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 20인 경우엔 중첩이 안 돼요. 20, 30은 되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막 이제 중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콤보를 30만 적용되는 거지. 뒤에 쓰는 것만 적용을 돼요. 그 큰 숫자만 적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 큰 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 또 머리가 폭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스킬 콤보, 제가 먼저 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스킬 콤보 커맨드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스킬 콤보를 정해야 돼요. 그 콤보에 맞는 기술 특화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A, B, C 스킬을 쓰는데 A, B가 완전 그 기술 특화가 중첩이 되면은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투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 S 우클 Shift F 스킬이 안 보이네요. 이거 왜 이럴까요? 장원에서는 스킬이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한번 사냥하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집안에서는 안 되네요. 그리고 전승 각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검은 사막에 대부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56레벨에 전승 각성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 전승 각성이 없는 캐릭도 있어요. 아처같이. 그런데 어쨌든 전승 각성이라는 퀘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I를 누르면은 무기가 3개가 있어요. 무기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여기 주무기 칸이 있고, 보조무기 칸, 그 각성무기 칸이 있고,
아처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처는 그 전승이랑 각성에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야 돼요. 아처도 해야 돼요. 아처도 해야 돼요. 아처도 아처 나름대로 다른 퀘스트를 다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주무기, 각성무기가 있는데 이 주무기를 사용해서 내가 전투를 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돈 검은별 카이브, 이게 세이지 같은 경우에 네모난 구체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윙 이렇게 스킬을 쓰는 거고, 아처는 개방이라는 게 있고 처음부터 각성.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전승 각성이에요. 네, 전승은 주무기를 사용하는 전투 방식이에요. 각성은 각성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 방식이고요. 전승을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나는 세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네모난 구체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난 닥터 스트레인지 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전승을 하시는 건데, 주무기 능력치의 70%, 각성무기 능력치의 30%를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전승이니까 주무기만 키울 건데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각성무기에서 떨어지는 능력치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같이 차근차근 올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각성도 마찬가지로 각성을 선택했다고 나 주무기 없어도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성도 주무기까지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같이 단계별로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능력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마다 전승 각성이 이제 선택함으로써 전투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펙트, 스킬을 썼을 때 뿅뿅 이렇게 나타나는 이펙트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전투 영상은 유튜브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성 자이언트는 대포를 멀리서 쏴요. 그 대포 진짜 개 멀리서 쏴요. 퐁퐁퐁 이렇게. 근데 전승 자이언트는 벅벅벅벅벅벅 이렇게 짐승처럼 벅벅벅벅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세이지도 전승 같은 경우에는 윙퐁 윙퐁 이렇게 스킬을 보라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각성 세이지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전기를 막 써요. 그리고 공속이 좀 빨라요. 전승보다. 전승은 윙탁 하고 각성은 다다다다다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PVE. 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몬스터를 잡는 경우. 몬스터를 잡는 경우에는 몬스터 종류를 저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거 신경이 쓰이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인간족, 아인종, 카마실비아, 중립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렇게 4종류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그 종족이 다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실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갈 거니까 흘려 들으세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피피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살아요. 몬스터인데 사람이야. 얘는 인간족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 PVP 같은 PVP 기술 특화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기술 특화를 확인을 하실 때 그래 몬추공도 적용돼. 그렇대요. 네, 저희 설명 있죠. 설명 보시면 되고. 네, 이제 PVE랑 PVP를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을 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사람을 때릴 때는 저는 이제 프리셋 2번에 저장을 해놨는데, 인간족 추가 피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족 추가 피해. 그리고 막 출혈 피해. 이런 것들을 왜 나 2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는데 그 기술 특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 PVP 컨텐츠 예를 들어서 거점 이런 거 있죠. 거점, 공성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스트리머분들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건데, 그런데 갈 때는 우리가 평소에 사냥할 때 쓰는 기술 특화랑은 다르게 적용을 해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유저는 몬스터보다 더해서 몬추공 적용 안 되나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세팅을 다르게 하는데 이거는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수정 세팅도 달라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정 세팅도 사람을 때릴 때랑 몬스터 사냥을 하러 갈 때랑 달라요. 몬스터 같이 생긴 캐릭터 몬추 적용 안 돼요? 몬스터 같이 생긴 캐릭이 뭐지? 이거는 근데 너무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하시면 돼요. 자이언트 말씀하시는 거구나.
자이언트는 사람이에요. 자이언트는 캐릭터니까요. 짐승처럼 생겼긴 한데 캐릭터예요. 몬스터, 유저 이렇게 구분하시면 닉네임이 있다 없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닉네임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짐승처럼 생겨도 사람이에요. 네, 짐승처럼 네 발로 걷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도 그 영상 보고 빵 터지긴 했는데 몹인지 알았네.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이제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왜냐면 내가 뒤에 사실 이제 편의성, 기운작, 지식작, 물리학적, 요정작 지도작, 보물작 이런 거 다 있는데 이제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뒤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자, 한 번 더, 네,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뉴비에게 꼭 필요한 핵심 용어 정리. 캐릭터 생성하실 때, 가문명, 캐릭터명이랑 달라요. 그래서 캐릭터 생성하실 때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되지만, 가문명을 처음에 생성할 때는, 이제 변경이 유료이니까 신중하게 정해주시면 돼요. 캐릭터는 그냥 삭제하면 되지만, 가문은 삭제해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퀘스트! 고대인의 석실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뉴비라면 고대인 석실 추천드리고 아침에 나라부터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는 돼요. 그게 이제 간소화가 된다고 누가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침에 나라부터 하실 거면은 하셔도는 돼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캐릭터 선택, 무기나 공격 스타일, 속도감, 타격감, 성별 그런 거 따라서 나는 이제 의상 예쁘게 입히는 게 좋다 이러면 이렇게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즌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뉴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버고요. 시즌 서버 전용 아이템으로 이제 투발라랑 액세서리 같은 것들로 이제 즐기실 수 있고 시즌 졸업을 하게 되면 해당 캐릭터는 일반 캐릭터로 전환이 돼서 일반 서버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가문명 맞아요. 선정적인 걸로 하지 마시고요. 초시계라는 시스템 요게 이제 활용하면 진짜 200% 좋은 그 시스템이라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캐릭터를 61렙까지 하나를 키우고 하나를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은 그 25렙 이하 레벨의 캐릭터에 초시계를 쓰면은 이 내가 61렙까지 키운 게 복사가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뭐 스킬 포인트가 좀 덜 넘어가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시다가 궁금하면 또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캐릭터가 복사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세이지에서 세이지로 하고 싶어요. 잘못했다기보다 조금 아쉬운 경우가 되는 거예요. 31렙 때 초식을 쓴 이유가 만약에 내가 뭐 세이지를 하는데 이 캐릭이 너무 똥 같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메구로 하고 싶어. 메구 사마귀를 메구로 갔어요. 그런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기는 해요. 내가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서 초시계를 사용한 거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본캐로 사용할 건데 이제 초시계를 이제 에이 그냥 나 이거 본캐 쓸 건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뭐 초시계는 버리셔도 돼요. 일단은 그래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60렙 혹은 61렙에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일반적이라고 적어놨죠. 네, 초시계 투발라 옮기면 원래 캐릭은 저희가 나라에서 주는 이제 복지템들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 나루에서 나르실란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은 나르실란 용어를 외우고 있다가 F1 여기에 검색 서치 나르실란 검색을 하면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에 만드는 방법이 장비 획득 방법 여기에 나오거든요. 나르실라는 가문당 하나씩 만들 수 있고 이게 스택이 되게 좋아요. 그 템 능력치가 좋아요. 그래서 나르실라는 하나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자동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니까 수동으로 창고에 옮겨주시면 돼요. 무기 교환권으로 무기도 캐릭터가 만약에 내가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변경이 되셨으면은 무기 3종 모두 해당 직업군에 맞게 변경을 해주셔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이지에서 메구로 넘어갔어. 그러면 세이지 무기 아까 말씀드린 카이브나 키벨리우스는 이제 메구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메구는 호화선 뭐 초화선인가 그걸 쓰니까 그래서 무기 교환권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그 제가 그린 말 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환상마 때문에 유입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환상마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이제 접속 보상으로 지급되는 VP코의 장난감 목마 그리고 이제 VP코의 뿔필이 이거를 이제 가공하면은 환상마 혹은 향로 꾸러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요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왕바보, 왕똥깨, 왕뭉충이 알겠죠? 이거 하려고 오신 분들 많으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네, 8세대 말에서 준마가 되면은 저희가 환상마 트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환상마 트라이에 대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모험가 가이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험가 가이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뉴비분들한테는 아두안 아트를 강추를 드려요. 검은 사막 맵이 엄청 넓기 때문에 날개 있는 말을 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날개 있는 말을 이제 하면 되는데 엔드 컨텐츠까진 아니에요. 요즘은 엔드 컨텐츠까진 아니고요. 무료로 한 마리씩 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 아래쪽 내용 꼭 확인하셔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뭘 받을지 모르겠다. 아두 수컷을 받으셔야 돼요. 수컷. 암컷은 거래소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암컷이 120억이고 수컷이 100억이라 수컷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컷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두 수컷, 아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꿈결 환상마는 이 환상마 더하기 환상마예요. 근데 성별은 달라야 되고요. 같은 환상마끼리 돼요. 암컷이 많은 이유는 가격이 비싸니까 거래소에 암컷만 올려서예요. 암컷만 올려서. 그래서 수컷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암컷이 20억 비싸기 때문에 암컷을 올려요. 암컷이 더 비싸서. 일단은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장비 액세서리. 네. 일반적인 순서 알려드릴게요. 나루 장비에서 시작을 해서 투발라까지 가는 게 시즌이에요. 시즌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 투발라 장비를 우두머리 장비, 우두머리에 이름이 박힌 장비, 예를 들면 그리폰, 빨간코, 우르곤 등등등등 이런 여러가지 우두머리 장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바꾼 장비들을 나중에 엔드템인 갑옷, 죽은 신의 갑옷, 라브레스카 투구, 그 다음에 단의 장갑, 아침의 나라 거죠. 그 다음에 검은별 무기, 고드아이드 무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꾼다는 거는 나중에 또 이때 돼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먼 미래예요. 시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반 동투발라 장비 유 우두머리로 장비가 교환이 가능한데 요렇게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동 우두머리 장비를 확정 획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냥 정정을 할게요. 갑옷 말고 투구나 장갑으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방어구 같은 경우에 갑옷은 저희가 빨간 코로 많이들 받으시는데 빨간 코로 받고 나서 죽은 신의 갑옷으로 그러니까 진화를 할 때 낙망의 불꽃이라는 그 템이 있는데 그 템을 수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다들 이제 투구나 장갑으로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방어구는 첫 번째 거 할 때 7, 80억 정도 들고 그 두 번째 거 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더 많은 재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거까지 하고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걸 안 하는데 요즘 이제 두 번째 거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뉴비분들이 많아져서 아이템이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이해했나요? 우두머리 장비를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근데 중요해요. 확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준비물 좀 많음. 어둠의 틈 많이 잡아야 함. 제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 적어놨는데 요거 이외에도 최종템이요? 어느 정도 최종템을 말하시는 건지 아예 엔드템 말하시는가요? 아예 엔드템? 그럼 멸겁을 보여드리면 되나? 네, 1조요. 1조네요. 네, 0이 많죠? 1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 9년 된 게임인데 엔드템 가진 자가 10명도 안 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돈이 있어도 못 사요. 팔지를 않거든요. 네, 지금 저 템이 나온 건 9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죠. 강화 확률이 0.06%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뉴비분들이 주목할 의뢰는 요 두 가지예요. 동 우두머리 장비 확정 획득이랑 동 액세서리 하나쯤은 괜찮잖아 퀘스트인데, 요거 다 모험가 가이드에 이렇게 쭉 내리시면요, 동 우두머리 주요 장비에 있어요. 주요 장비에 나루, 나르실람, 투발라 다 있거든요. 동 우두머리 장비 확정 획득, 동 액세서리 확정 획득, 그 다음이 검은별 장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죽은 신의 갑옷, 라브레스카의 투구, 고드하이드 무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단의 장갑도 추가가 되겠죠. 단의 장갑이 최근에 나온 캐릭터라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는데 얻는 방법이랑 가이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템 같은 거 진짜 모르겠어 이러면 이거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F1에 있어요. F1에 여기 쭉 내리시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일반 강화, 장강 고유동, 아까 강화 단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네, 강화 단계 티어랑 비슷한가 보네. 아이템 단계 순서예요. 아이템 단계 순서, 종류 순서. 이제 강화는 장강 고유동 있는데 1부터 15단계까지 이제 천천히 강화를 한 다음에 16단계를 장, 광, 고유동.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와주신 분들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모이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냥 놀러 오신 건데 여기 와주신 분들 제가 쿠폰 드릴게요. 나 여기 왔었다. 여기 장원에 왔었다. 제가 쿠폰 드릴게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하네요. 네.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따가 한 번에 뉴비 주셔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장강 고유동 강화 단계 있는데 요거 이제 기파나 장인의 기억 잘 활용해서 이제 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장강 고유동이 뭐냐면 고구려 시대에 이제 왕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왕,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 유리왕, 동명성왕. 그리고 크론석은 여러분 진짜 뉴비분들 지금 크론석 쓰실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쓰셨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안 쓰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크론석 쓰지 마세요. 이거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어차피 나라에서 또 주실 거예요. 나라에서 많이 주실 건데, 많이 베풀어 주실 건데 이제부터 안 쓰시면 돼요.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닌데 지금 쓰기에는 좀 아까워서 저희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웬만하면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나라는 펄어비스에서요. 이게 펄어비스예요. 제가 말하는 나라는. 더 주실 거니까 동투발라 갈 때도 크론석을 안 쓰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시즌에서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아. 네. F1이에요. 여기 밑에 적혀있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 크론석 강화 실패 시 40%의 단계 하락.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거고 사실 시즌에서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 강화에 대한 이제 기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 넣어놨어요. 어떤 강화가 있는지. 카프라스 돌파. 장비에 보통 이제 돌파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리폰 투구 혹은 이제 무슨 장갑, 이런 우두머리 장갑 뭐지? 배그의 장갑 이런 거에다가 10단을 돌파한 다음에 불꽃을 이제 합치면 이제 그 친구가 단의 장갑이나 라브레스카 투구로 되는 건데, 이 과정들도 다 F1번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장비에 나와요. 죽은 신의 갑옷을 만드는 방법. 카프라스 돌파가 빨간 코의 갑옷 우준, 그 다음에 검은 별에 이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카프라스를 10단 돌파를 하는데 드는 개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은 신의 갑옷을 만들고 싶어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노강짜리 사는 방법이 있는데, 갑옷만큼은 노강 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죽은 신의 갑옷은 노강짜리가 거래소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정정을 합시다. 죽은 신, 우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죽은 신의 갑옷, 요거 노강짜리가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카프라스 돌파까지 확정 강화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정, 유물 광명석 전부 다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이 있어서 내가 자주 쓰는 친구들은 프리셋으로 등록을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수정이랑
이거 유물 광명석. 만약에 설명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올릴 거니까 그걸로 참고를 해주세요. 다 설명을 못 할 것 같아. 시간이 이제 이거 다시 보기 안 올릴 거고 아니요, 이거 편집해서 올릴 거라서 그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편집자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뒷내미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둘 다 올릴 건데 일단 편집본을 먼저 올리고. 자, 기술 특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검은 사막은 커맨드 기반의 사냥과 이제 그 활용 커맨드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킬마다 스킬 커맨드가 따로 있어요. QWER 1, 2, 3, 4 이런 식이 아니라 Shift 우클, Shift 자클, Shift F, SC, Shift E, Shift Q 이런 식으로 커맨드가 다 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는 스킬의 커맨드를 저희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맨드들이 이제 됐을 때는 맞아, 메모장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도 여기에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최근까지 썼던 이제 커맨드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써놓고 사냥할 때나 이제 PVP 연습할 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요. 제 친구가 저 놀린다고 한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 메모장 기능이 좀 병맛이지만 쓰시는 걸 취소할게요. 파라미스에서 병맛이라고 한 거 취소해요. 네. 메모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파라미스 사랑해요. 네. 어떡하지? 이걸 커맨드를 익숙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모장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 안 고쳐줘? 그니까 이거 앞으로 가는 거 고쳐달라고. 고쳐줘. 응가. 똥 쌀 거야. 전승 각성. 불편한 거 잘 고쳐주는데 메모장은 진짜 죽어도 안 고쳐주더라고. 그게 어려운가 봐요, 고치는 게. 다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인내심 테스트를 한다던가. 검은 사막에는 그 대부분 캐릭터들이 56레벨이 되면 전승 각성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승 각성을 진행하고 그 중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전투 방식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각성 세이지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검색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각성 세이지가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고 전투를 하는지 보시고 난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각성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K를 누르시면요. 저희가 K를 누르시면 K가 왜 안 눌러지죠? 누르시면 여기 전승 각성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쿠폰 번호 잠깐 지울게요. 전승 각성, 제가 현재 나의 상태가 각성이죠. 각성이기 때문에 각성 스킬이 다 찍혀 있어요. 선택 기술까지 해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전승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자, 전승인 경우에는 각성 스킬을 못 찍어요. 전승인 경우에는 이제 이 주무기 스킬을 찍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승일 때는 강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이 없는 스킬을 여기까지 설명하지 마요. 취소 까먹어. 없어요. 전승을 하실 거면은 전승을 전승 스킬을 찍으시면 되고 각성을 하실 거면 각성 스킬을 찍으시면 돼요. 이거 자세한 거는 캐릭별로 고인물 천재분들이 다 해놨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술 특화도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K 눌러서 여기 보시면 기술 교관한테 가가지고 기술 특화 변경이 가능해요. 본인이 사용하는 콤보에 맞춰서 이 기술 특화 효과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킬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제가 요거 편의성이랑 그놈의 작작작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컨텐츠 소개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6번까지 했어요. 6번까지 했어요. 제가 이거 일러스트로 일일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죠? 네. 투발라 장비 수리하려면 같은 투발라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거는 투발라 광석으로 가능하고요. 주무기랑 각성무기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되는데 뉴비시면 일단 주무기 먼저 해보세요. 광석으로 가능하고 광석은 파밍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PPT 옛날에는 이제 경영학과여가지고 PPT
장인이었는데 요새는 디자인 쪽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일러스트가 편해가지고. 각성 닌자 키우는데 무기 뭐부터 강화하나요? 근데 여러분,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뒤처진 게 아니면 사냥을 많이 하시면 주무기를 먼저 하셔도 돼요. 주무기가 사냥에 이제 몬스터 추가 공격력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되는데 달모리 여관 채널이나 다른 길드의 고인물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뭔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뭔가 고민이 된다 할 때. 그냥 진짜 사소한 거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주실 거거든요. 사소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 하셔야 이제 손해를 보는 일이 적어요. 네, 저랑 같이 뉴비라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조건 저희한테 고인물 분들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했던 게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필요한 정보들이라 제가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한 건데 그래도 이제 좀 내용이 많죠. 알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준마는 어떻게 만드냐면 말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을 레벨업을 하면서 이제 말이 기술을 배우는데, 네, 그 말 기술 배우는 거를 이제 준마 스킬이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몇 개가. 그 준마 스킬을 이 친구가 배우면 땡큐고 못 배우면 이제 좀 멍청이 말이라서 좀 슬픈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검은 서당 컨텐츠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다시 뒤에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알겠죠?